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도구의 주간 K리그 35라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간 K리그는 김코치 게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코치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올렸던 문도구의 주간 K리그에는 하이라이트랑 뭐 골모음 이런 걸 다 올렸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루즈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하이라이트나 이런 건 빼고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장면들만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5라운드 경기는 토요일날 포항대 제주, 울산대 전북, 강원대 인천, 일요일에는 수원대 서울, 김천대 성남, 대구대 수원FC 경기를 했는데 가장 핫했던 경기가 수원대 서울 슈퍼매치였어요. 이 경기에 대해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 열렸던 그 현대가 더비가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슈퍼매치,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경기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매치가 과연 계속 슈퍼매치라고 불러질 만큼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많이 생겼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뭐 누가 강등을 당하냐 마냐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가져가는 건 괜찮으나 너무 서로 조심스럽게만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슈팅 숫자도 너무 적고 슈퍼매치답지 않은 경기력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김 코치는 수원이랑 서울 중에 어느 팀이 뭐 혹시 매력적이게 본 팀이 있었나요?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슈퍼매치이고 또 큰 경기인 만큼 또 원정 경기였고 FC서울 팬분들도 엄청 많은 응원을 와주셨는데 팀의 핵심 자원인 기성용, 그 다음에 나상호, 그 다음에 일류첸코 선수를 빼면서 젊은 선수들이 또 교체로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C서울 팬들에게 약간 절망감을 주는 교체 카드가 아니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도구님께서는 경기 없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또 논란의 장면이 나왔죠. 오영규의 퇴장.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영규 선수가 첫 번째 경고를 받은 것부터가 굉장히 잘못됐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기재 선수랑 일류첸코 선수랑 좀 시비가 붙었고 그때 갑자기 오영규가 달려가지고 막 일류첸코한테 몸빵을 시전해버립니다. 어리석게 첫 경고를 받았죠. 더비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좀 과한 행동을 하면서 쓸데없는 카드를 받아갔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오영규 선수가 사실 그 헐리우드 액션 전에 가위치기 태클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고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태클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정말 성장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아직 어리긴 어리구나,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느낄 수가 있었고, 그때 퇴장을 안 당한 게 사실 행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장면 헤딩으로 떨궈주나 가슴으로 떨궈주고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종규 선수가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지. 근데 윤종규가 이렇게 달려왔을 때 지난 경기에서도 오영규가 딱 왼발 놓고 쳐가지고 리오포스로 슈팅해가지고 진짜 골 잘 넣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랑 똑같은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뭐 터치가 길었다, 애매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장면에서 오영규 선수는 본인이 왼발을 넣으면서 윤종규한테 등을 지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려고 했던 장면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경고 한 장이 더 나오면서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오영규를. VR을 봤는데도 퇴장 조치를 취했죠. VR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퇴장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오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걸려 넘어지긴 넘어졌거든. 발이 분명히 걸렸고, 그리고 그거는 뭐 윤종규의 소유권이다 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누구의 볼도 아니었어. 물론 볼이 조금 더 윤종규 쪽으로 갔긴 했지만 이건 누구의 볼도 아닌데 일부러 그런 액션을 취한 건 맞지만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저는 페널티킥을 안 줄 수는 있더라도 옐로카드만큼은 취소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여기서 PK가 얻어져서 수원이 만약에 골을 넣고 1대0으로 이겼다라고 하면 강등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영규의 퇴장이 그 다음 수원 경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참 수원 입장에서는 야, 이걸 다 내려놓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전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혹시 문도구님께서는 오늘 슈퍼매치 경기를 보면서 가장 활약이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다면은? 사실 슈퍼매치라고 하면 유명한 선수들 누구 있습니까? 뭐 기성용 선수도 있고 일류첸코 선수도 있고 오영규 선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 뭐 이기재 선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선수들이 많은데 제 오늘 눈에 들어왔던 건 유스 왼발잡이 강성진이었습니다. 보셨나요, 경기?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강성진의? 일단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경기에서 주눅 들지 않고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상이 깊은데 거기서 또 FC서울 공격진에서 제일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않았나. 강성진 선수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K리그를 보면서 정말 매력적인 선수라고 했던 게 이재성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 선수가 나타났다. 이지성 다음에 그런 왼발잡이에 뭔가 특유의 통통 튀는 드리블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권창훈 선수가 왼발잡이고 막 이럴 때 보여줬던 모습이랑 또 다른 뭐 이동경이 보여준 모습이랑 이재성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되게 다르거든. 근데 이재성 같은 선수가 한 명 나타난 것 같다. 자, 드리블이면 드리블, 돌파면 돌파. 상대가 이렇게 했는데 내 기억에는 라펠로피냐를 막 기가 막히게 돌아가지고 제끼고 나갔던 것도 하나 있고 팬텀 막 쓰고 이러는데 와, 이 선수가 진짜 핫한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난 좀 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알기로는 이재성보다 더 빨리 데뷔한 걸로 알거든, 프로에. 고등학교 때 준프로 계약을 하고 데뷔 전까지 치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빅클럽의 감독이라면 난 이 선수를 노려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때까지 K리그의 신인이라고 하면 뭐 힘이 세거나 스피드가 좋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던 약간 시점이었는데, 오랜만에 좀 기술적인 선수가 나타났다. 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리그의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치. 뭐 어쨌든 이 정도로 저희가 이 경기를 봤던 것 같고, 아쉬웠던 슈퍼매치다. 이걸 슈퍼매치라고 과연 계속 불러도 될까? 대구가 수원FC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번 경기는 이제 대구가 홈이었고, 또 대구FC의 고재현 선수와 홍정훈 선수의 골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 약간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또 이승우 선수를 빼놓을 수 없고, 이승우 선수가 또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22세 룰을 통해서 전반전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로 들어오면서 또 경기 내용을 완전 바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승우 선수가 골도 골이지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양쪽 사이드 윙백 자원인 이용 선수와 정동호 선수의 그 패스를 찔러주는 퀄리티가 좀 남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 선수나 정동호 선수가 크로스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오버래핑을 쭉쭉 위로 올라가서 하는데, 이제 이승우 선수의 패스가 이용이나 정동호 선수의 발밑으로 주는 패스가 아니라 그 선수들이 속도를 좀 더 살리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 앞에다 넣어주는 패스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골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서 거의 본인이 찬스 메이킹을 하고 본인이 마무리까지 지은, 중앙에서 경기가 안 풀릴 때 본인이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다가 이제 김현 선수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또 전매 특허인 반박자 빠른 슛으로 멋진 마무리를 보여주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의 MVP는 뭐 이승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문도구님께서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MVP는 아닌 것 같고요. MVP는 진 팀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대구가 특색을 다시 찾았다. 감독님이 팬분들 앞에서 이제 울고 어떻게 보면 막 연설 한번 했던 게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그 조팡맨님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전 사실 막 좀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그때 그 감독님이 팬들 앞에서 울면서 진심있게 우리 팀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 선수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리고 나는 이거 어떻게든 바꿔낼 거다, 노력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여진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수들의 간절함. 선수들의 간절함도 간절함인데, 대구의 특색을 되찾았다. 대구 하면은 원래 에드가를 활용해서 공 받은 걸 이제 뭐 세징야가 밀고 나간다든가 이러면서 굉장히 빠른 카운터택으로 어떻게 보면 대구의 색깔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지난 이제 3연승을 하고 있는 대구란 말이죠. 세징야가 확실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세징야의 뭔가 이런 드라이브 스루 능력이라든가 경기를 메이킹 한다든가 선수들을 이제 제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 에드가를 보내고 나서 사실 대구가 좀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원톱을 찾기가 힘들었죠. 근데 제카가 뭔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 싸움을 해주고 막 헤딩해주고 버텨주고 내주고 하는 선수가 생기다 보니까 세징야가 확실히 더 살아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세징야가 그리고 오늘 아까 그 하프라인에서 슈팅한 장면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역시 대구의 캡틴, 대구는 역시 세징야가 얼마나 잘해주냐가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 팀인 것 같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느낀 것 같고, 대구가 이제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카운터어택도 카운터어택인데 이제 수비할 때 우리가 서울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5-4-1로 딱 내려서가지고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라는 것을 경기를 보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카를 사용하면서 선수들의 이선 침투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가 참 매력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장면 말씀하시죠? 저는 진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웃겼던 게, 사실 거기서 그 볼을 살리기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근데 그걸 세징야가 살려서 치고 나가는데 부심이 뛰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어.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야. 부심도 이렇게 뛰고 있는데 딱 그 공이랑 만나야 되는 시점 때 부심도
세징야가 일로 뛰는지 몰랐나봐. 여기만 보고 이렇게 뛰고 있잖아. 세징야가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부심이 몸빵을 해가지고 세징야가 이제 막 어처구니 없어 했던 그 장면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뭐 5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부심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냥 매 경기 재밌는 사건들이 심판을 통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아 K리그의 관전 포인트는 심판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그냥 유머스럽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조팡맨 님도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문도구의 주간 K리그는 리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다음 경기는 포항 대 제주인데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포항 대 제주는 아침을 나가고 싶은 제주와 근데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단 말이지. 그쵸. 최근에 패배도 하고 패배를 계속 하면서 뭔가 아침권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근데 오늘 이제 포항을 이기면서 그걸 좀 이렇게 회복하지 않았나. 제주의 전방 압박이 좀 많이 빛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K리그 경기 중에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전방 압박들이 항상 아쉬울까? 네, 항상 수비 지역에 선수를 많이 세우고 뭔가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게 K리그의 약간 막판 라운드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을 제주가 포항이 이제 빌드업 축구를 하는데 제주가 진짜 세게 전방 압박에 가면서 가운데서 이제 이창민의 에너지가 좀 느껴질 수 있는 경기였다. 주장으로서 이창민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 제르소나 뭐 서진수 막 이런 선수들이 다 같이 압박을 가면서 그 공을 굉장히 잘 뺏는 모습들을 전반 초반부터 좀 보여줬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창민의 활동량과 제르소의 활동량이 좀 많이 돋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방 압박들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완전히 가져갔던 제주고 골 찬스라든가 상대를 위협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단 말이지. 근데 그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경고 누적으로 인한 신진호 선수의 부재가 전방 압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확실히 느껴지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중원에는 이수빈 선수와 오경호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아까 문도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한 활동량을 가진 전방 압박으로 포항이 빌드업을 많이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전방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을 만한 뭔가 리딩 능력이나 약간 나이가 있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의 그런 조율 능력이 없었던 게 최고 아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고 캡틴의 부재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올 시즌 포항에서 안 나왔을 때 포항의 경기력이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늘 경기 역시도 조금 아쉬웠던 포항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포항을 이겼는데 여기에서 가장 특별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제주는 오늘 팀 단위로 좀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경기였는데 어쨌든 저는 뭔가 제르소 선수랑 윤빛가람 선수가 좀 빛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르소가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휘젓는 것만 보더라도 한두 명을 그냥 손쉽게 이렇게 데리고 놀아줄 수 있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공격이 이어졌고 그걸로 이제 PK까지 갈 수 있었던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르소의 사이드 윙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항상 시즌 내내 너무 뛰어나다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 이 골 장면에서 윤빛가람 선수가 왼발 골을 정말 멋있게 넣었는데 이 골을 넣을 때도 제르소의 그 힐킥 어시스트는 와 진짜 재계약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제주는 어떻게든 이 제르소 선수를 잡아야 된다. 이 선수를 놓치면 안 된다. 뭐 골과 어시를 떠나서 충분히 팀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난 느껴지기 때문에 제르소 선수와의 1년 남았나 아니면은 뭐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제르소 선수와의 재계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 대 성남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장 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경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상 강등이 확정이었던 성남이고 그리고 김천도 이거를 못 이기면 사실상 이제 발목 잡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감이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K4에서 FC 남동에 있으면서 해체를 하는 시기를 경험해봤고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시기인 줄 아는데 뭔가 그런 썰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감독도 교체가 됐고 정경호 감독님 체제로 와서 경기력은 조금 더 좋아지고 화끈해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뭔가 팬분들이 참 정말 힘든 시기, 선수단들이 코칭 스태프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는데 성남의 경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의 이번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초에 보여줬던 성남의 경기력은 약간 걸어 잠그는 느낌? 그리고 한 골을 넣으면 그 한 골을 사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경기였는데 올 시즌 득점력도 많이 부재를 했었고 큰 기대감 없이 경기를 봤는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초반부터 뮬리치를 세워놓고 양쪽 사이드로 킥을 쫙쫙 때려주면서 전반 초반에 뮬리치에게 좋은 찬스가 몇 개가 왔는데 그 장면에서 조금 더 좋은 피니시가 나왔으면 성남이 이긴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손현식 감성이 있었다. 좀 아쉬웠던, 성남에게는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여 말하자면 전반에만 7개라는 슈팅을 가져갔단 말이죠. 아까 앞서서 말했지만 그런 이선 침투, 뮬리치를 사용한 다음에 그 이선 침투들이 굉장히 빛났던 것 같고 그 골 장면에서도 뮬리치를 보고 때리기보단 이선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때린 다음에 그 선수가 떨궈준 걸 이제 뮬리치가 마무리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도 되게 좋았지만 뭔가 후반전이 됐을 때 확실히 성남이 좀 힘이 빠졌던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 그리고 한 골을 넣고 잘 넣고 경기력 자체가 김천이 막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전반전에 성남이 완전히 가져갔었거든요, 경기를. 마지막에는 뭔가 그 골을 사수하려는 느낌, 수비를 약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김천이 좀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김천의 김경민 선수가 환상적인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1대1로 이제 무승부를 하게 되었는데 김천은 막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혹은 K리그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뽑혀가는 곳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 팀이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팀은 그래도 K1에 있어야 우리나라 축구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김지현 선수가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들에선 김지현 선수가 그래도 공격수로서 되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김지현 선수가 좀 아쉬웠다. 그 마지막에 이제 권창훈이 내줬던 그 패스도 논스톱으로 때렸더라면 분명히 골이 들어가거나 좋은 찬스가 났을 텐데 약간 공격지에서 머뭇머뭇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권창훈 선수의 이 마수거리 골이 도대체 언제 깨지느냐가 저는 김천 상무가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강원대 인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으신가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상위 스플릿 경기이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린 경기답게 뭔가 치고 박는 느낌의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타전이었죠. 네, 근데 골은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강등권에서 뭔가 싸움을 하던 느낌을 주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 상위 스플릿에 올라와서 그것도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고 강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 상위 스플릿에 참가를 했는데 남은 경기를 만약에 좋은 경기력으로 가져가고 승점을 많이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인천에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인천이 뭔가 이 스플릿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전에 이전에 보여줬던 경기력보다는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강원 같은 경우에도 찬스는 많았는데 피니시가 안 되면서 오늘 경기의 0대0 승부는 두 팀에게도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인천 입장에서는 진짜 그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너무 느껴지는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 때는 홍지우를 이제 필두로 공격을 이끌었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이용재 선수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용재 선수를 사용하면서 공격을 뭔가 이끌어 가려는 느낌을 줬는데 확실히 이 공격수 넘버 9 무고사와 에르난데스의 느낌을 내주는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인천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 김도혁 선수라든가 아길라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잘해주고 있지만 원톱의 부재 지난 몇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경기에서 이제 이명주 선수도 이제 안 나오면서 사실 조금 더 확실히 이명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퍼포먼스도 조금 더 다르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 찬스가 좀 있었어요. 김대원이 공 잡고 있다가 이렇게 오버래핑 나가서 딱 볼 넣어주고 넘어온 거 양현준이 뛰어들어가면서 논스톱으로 딱 쳤는데 야 그게 들어갔으면 강원의 그 축구 최용수 감독님의 이런 화끈한 축구가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양현준 선수가 아쉽게 이제 골대를 넘기면서 그 골을 못 넣었는데 이런 장면들도 참 보면 아 최용수 감독님의 강원이 정말 세졌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 정성훈 선수가 왼쪽에서 이제 공 잡아서 슈팅을 가져갔던 장면이 있단 말이지. 네. 근데 그 장면에서도 너무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오른쪽에 보면은 선수들이 한 3명인가 4명이 다 달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게 진짜 아침을 나가고 못 나가고의 차이는 이런 몇 경기 남지 않았을 때 이런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얼마나 그걸 잘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상 이기냐 못 이기냐의 차이점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홍 선수의 조금 선택이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울산과 전북의 경기가 있었죠. 박수죠 박수.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경기는 저희가 일단은 후토크 분석 영상을 벌써 올렸잖아요. 후토크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분석할 수 없는 경기고 분석할 마음도 없었어요. FA컵 스토리부터 이어지는 그것 때문에 나도 너무 몰입이 돼서 정말 행복하게 봤던 경기. K리그를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K리그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한번 증명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분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홍명보 감독님이 FA컵에 몰빵을 하지 않고 리그에다가 온전히 몰빵을 한 그게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교체 카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경기에서는 홍명보 감독님이 김상식 감독님에게 뭐 완승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울산 팬분들한테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축하드린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이 6경기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을까요? 하나 둘 셋, 현대가 더비죠. 네, 저도 현대가 말을 못해. 현대가 더비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 뭐 근데 그거는 워낙 좋은 경기였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어요. 잠깐. 네, 무조건 현대가 더비. 그러면은 이번 6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경기는? 슈퍼매치. 슈퍼매치. 슈퍼매치란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제는. 지금 이제는 슈퍼매치라는 이 타이틀을 현대가 더비에 양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가 더비가 슈퍼매치이지 않나. 뭐 사실 1, 2등 싸움 맨날 걔는 그 둘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거리로 넘어가가지고 FA컵에서 전북이 울산을 이겨가지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는데, 왜 FA컵 전북이 우승해서 4등까지 아챔권을 혹시 딸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울산과의 리그 경기를 지면서 FA컵 타이틀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FA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그렇고 최근 경기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북이 필사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북이 우승했을 때 4등에 FA컵을 나가지만 FC서울이 우승을 한다면 FC서울이 아침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아닉스 감독님이 강등만 당하지 않는다면 나쁜 시즌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만 본다면. 저는 이제 FC서울 팬이지만 왠지 전북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4등을 하는 팀이 누가 될지가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우승보다는 이제 4등을 누군가 할 것인가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10등까지 플레이오프를 나가잖아요. 서울, 대구, 수원, 김천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팀들이 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것 같은지 예상이 되시나요?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냉정하게 어쨌든 저희가 K리그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서울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 서울 이외에 또 한 팀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김천이 되지 않을까. 예. 막판에 이제 군부대 팀의 특성상 뭔가 힘이 빠지고 여름에 이제 조규성 선수나 몇몇 선수들이 전역을 하면서 약간 스쿼드가 많이 얇아졌는데, 그 기운을 계속 이어받아서 뭔가 김천과 서울이 강등 플레이오프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대구는 이제 살아남은 것 같아요. 오늘 수원이 어쨌든 간에 서울을 못 이기면서 서울이 위험해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왠지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수원 서울 슈퍼매치 두 구단이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구단이 나란히 손잡고 내려가서 우리 슈퍼매치 계속 해야 되지 않냐, 2부 가서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김천이 플레이오프를 간다, 김천은 2부에서 올라올 팀한테 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수원이나 서울, 대구 셋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 하면은 질 가능성이 꽤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번외지만 2부에서 이 승격 플레이오프에 나오는 팀과 강등 플레이오프에 참가하는 팀의 이 사기 팀의 약간 그 분위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서 토너먼트 느낌의 경기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서울이나 수원이 강등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저도 똑같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원은 오늘 이제 이겼으면 괜찮은데 오늘 못 이기면서 5연극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빠지고 싶지 않은 구렁 속에 빠졌다라고 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생각하신 이번 주 MVP를 뽑자면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MVP.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좋은 경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딱 한 명의 선수밖에 없어요. 마틴 아담.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울산의 우승을 단 3분 만에 가져다준 마틴 아담이어야 되지 않나.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항상 마틴 아담이라는 선수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틴 아담 선수가 실제로 뛰는 울산의 경기를 몇 경기를 봤는데, 뭔가 K리그에 잘 없는 부수고 들어가는 파워를 가진 공격수. 근데 이제 마틴 아담 선수가 FA컵에서도 또 교체 아웃이 되면서 뭔가 개인적으로나 심적으로도 뭔가 팀에
보탬이 되고 싶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 심리적인 거를 이번 리그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MVP는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유망주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전 강성진이 너무 매력적인 선수다. 그다음 이달의 선수의 바로우가 뽑혔습니다. 이 바로우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바로우는 내가 왜 프리미어에서 뛰었는지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이번 주 경기에서 아까 현대가 더비 때 전북이 갑자기 내려왔는 바람에 뭔가 너무 파격공세를 당하면서 지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경기를 이겼더라면 사실 이번 주 MVP도 바로우였어. 나는 그만큼 바로우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모든 면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진짜 이 선수가 너무 매력적인 선수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들이었고,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다, 당연한 결과였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르소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쳤나요? 이번 달만 보면 그럼 일단 골수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바로우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시즌으로 쳤을 때는 제르소가 더 잘하고 있었지 사실. 김코치님은 바로우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PL 출신 선수들이 여럿 있었는데 뭔가 임팩트 있는 느낌을 준 선수는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바로우 선수는 실력으로 자신의 그 커리어를 입증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FA컵도 FA컵인데 이번 라운드에는 심판의 우심이 굉장히 많아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자면?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함부로 저희가 뭔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뭐 항상 모든 이 세계에 있는 축구 리그에서 모든 심판분들이 항상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는 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할게요. 한 명의 타겟을 정해서 저는 절대 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아쉬웠어요. 심판분들도 잘못을 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 살면서 실수하니까. 근데 그 실수를 수정해주기 위해서 도입한 게 VAR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밖에서 경기를 먼저 봐주는 사람이 있고 오디오를 통해서 말을 해주면 VAR 체킹을 한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이런 논란 장면들이 나왔을 때 그 VAR을 과연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서령우의 하이킥, 그것도 일단은 VR을 안 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밖에서 그걸로 VR 보라고 말을 안 했다는 거,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심판이 됐어 넘어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 VR 안 본 걸 땐 난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봤으면 무조건 퇴장 줬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머리에 스터드가 거기에 뭐 공 맞고 이거 맞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김건희는 오바이트킥 시도했다가 퇴장을 당했어. 그렇죠. 시즌 초반에. 일단 선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이건 플레이니까. 선수 생명에 위협을 가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퇴장이 맞는데, VR 자체도 안 봤다는 게 전 좀 충격적이었고요. 오영규 페널티킥 부분에 있어서는 VAR을 봤는데 거기서 다리 걸려 넘어진 걸 봤단 말이야, 심판분도. 근데 왜 옐로카드 취소를 안 했을까? 저도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을 제기를 하진 않지만, 뭔가 VAR을 보고 난 뒤에 옐로카드를 철회를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웠던. 네,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경기였다. 이제 36라운드의 경기는 화요일에 포항 대 울산, 전북 대 강원, 인천 대 제주, 그 다음에 수요일날 수원 대 대구, 서울 대 김천, 수원 FC 대 성남인데, 이 경기들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포항과 울산의 경기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왜냐면은 예전에 울산이 뭔가 다 만들어놓은 우승에 포항이 찬물을 퍼부어서 울산이 우승을 못했던 기억도 있고, 동해안 더비. 그래서 포항이 이번 경기에 만약에 신진호 선수가 다시 주장 한 장을 차고 선발로 나오게 되면은 포항이 울산을 뭔가 한번 또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경기는 전북 대 강원.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잡은 경기를 그렇게 놓쳤기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 사기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종호 선수는 밖에 있다 퇴장까지 당했고, 김진수 선수는 현재 부상 문제로 안 뛰고 있고,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리그 뛰고 120분 뛰고 다시 리그 뛰고 또 이제 리그를 또 뛰어서 거의 박싱데이야, 전북이랑 울산은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강원이 매섭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 경기는 강원이 이제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전북이 FA컵에만 진짜 몰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전 좀 드네요. 강원도 아챔권을 따려면은 되게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인천 대 제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려면은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라서 또 제주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이명주 선수가 나오고 이 원톱의 부재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거기는 이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제주에 약간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 부분에 조금 코멘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천의 잔디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제주가 축구하는 축구 잔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에도 이제 왔을 때 제가 인천에 가서 직관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제주가 마지막에 진짜 간신히 따라가서 막 비기고 이랬는데 왠지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0대0. 뭐 골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인천 입장에서 이제 스트라이커의 부재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긴다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은 했는데 또 놓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 한 팀이 져버리면은 이제 아침권을 사실상 놓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관전 포인트를 뭔가 공격적인 축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인 플레이가 될 것이냐를 좀 약간 중심적으로 볼 것 같아요. 이제 강등권에 벗어나기 위한 싸움인데 수원 대 대구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오영규 없이 나와야 되는 수원 골치 아픕니다 벌써부터. 정말 폼이 좋았었고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던 오영규가 빠지면 이병근 감독님이 지금 플레이하려는 그 축구에 많은 타격이 올 것 같다. 물론 안병준이라는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지만 오영규의 부재는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대구 입장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승리, 서울한테 3대0으로 이겼다가 저번에 3대2로 이기고 오늘 2대1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두 골 이상을 지금 3경기 동안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구가 이거 딱 잡으면서 야 우리는 강등 안 당한다. 뭔가 그 딱 마침표로 왠지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제카와 세징야가 얼마나 또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대구가 내려서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영규 없이 과연 수원이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서울 대 김천 경기입니다. 김천이 거의 강등을 확정을 짓는 경기라고 보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록 오늘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일단 FA컵 결승에 진출을 했고 또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안익수 감독님이 선수단을 잘 조율해서 주말에 또 열리는 K리그에 뭔가 전력을 다해서 승부를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도 대구한테 2연패를 하고 대구에 가서 FA컵 120분 뛰어서 이겼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또 무를 캤어. 컨디션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서울도 전북이랑 울산처럼 힘들어 지금. 이 힘든 와중에 과연 서울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지만 FA컵을 나갔잖아요. 서울이 결승을 나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서울의 승점이라면 오늘 이기고 사실 이번 경기 이겼잖아요. 그럼 서울은 잔류가 확정돼. 그러면 FA컵에 몰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지잖아요. 그러면 승점이 이제 김천이 많이 따라오게 되고 뭐 수원이나 이 결과에 따라서 서울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기에 온단 말이야. FA컵에서도 2경기를 해야 되는데 강등 플레이오프 게임까지 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거란 말이야 서울도. 왜냐면 FA컵 이기고 싶잖아. 근데 그렇다고 여기다 힘 쓰다가 여기다 힘 못 쓰도 강등 당하면 또 안 되잖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있을 2경기에 집중을 하고 잔류를 확정 짓고 FA컵 경기 전에 로테이션을 돌려서 쉬게 한 다음에 FA컵의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김천 경기를 만약에 서울이 못 이기잖아요? 그럼 FA컵도 사실 결승 나간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전북은 어차피 이제 1등을 못하기 때문에 FA컵을 앞두고 레스팅을 시킬 수도 있어 선수들을 충분히. 그리고 팬들도 이해할 거야. 그래 FA컵이라도 이겨라. 근데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러면. 그쵸. 강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김천한테 두드러 맞고 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원FC 대 성남 경기입니다. 이제 수원FC랑 뛰는 팀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면 팬분들이 속상해할 수도 있겠지만 강등이 확정된 팀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FC는 어차피 강등 당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화끈하게 축구했으면 좋겠어요 둘이. 그냥 막 치고 받고 그냥 전방 압박도 하고 치고 받고 골 좀 많이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남은 어차피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이번 리그에서 최대 득점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을까. 제일 재밌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 될 반대로.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일 재밌는 경기가 왜냐면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시즌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득점왕도 경쟁을 하고 있고. 가장 재밌을 수 있는 경기가 수원FC 대 성남이라고 해주셨는데 가장 기대되는 경기가 다음 주에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 경기는 솔직히 경기가 뭐 재밌어야 되는 요소가 물론 득점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간절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나 김천
경기를 꼽고 싶습니다. 그것도 재밌긴 하겠다. 네. 그럼 이제 강등권 싸움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헬기와 뭐 버스를 동원하든 뭐가 동원하든 트로피는 지금 글로 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홍 감독님이 이제 트로피를 진짜 들어 올리느냐 아니면 다음 경기까지 넘어가느냐. 그럼 갔던 트로피를 다시 갖고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살짝 뭐 끝나긴 했고 이제 우승은 거의 확정이지만 종지부를 이 포항 경기에서 끝내고 남은 경기 동안 이제 선수들 좀 레스팅 시켜주고 어린 선수도 기용하고 이제 이러고 싶을 거 아니야. 홍명보 감독님도.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뽑은 베스트 골 5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골들 보시면서 가장 매력적이게 느낀 선수에게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르소. 자, 빙글 돌아서면서 윤빛가람이 전슛! 골! 윤빛가람! 뭔가를 준비한 것 같은데. 자, 골 장면. 제르소 선수가 그야말로 멋진 힐패스 이후에 마무리 지었던 윤빛가람의 골. 윤빛가람의 올 시즌 3번째 골이었고요. 제르소의 네, 저건 교육인데요, 그냥. 일산현대 99분입니다. 올라왔습니다. 완전적인 드라마! 골! 울산현대 2022 시즌의 우승컵은 이제 문수구장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축구고요. 이게 밴드를 하나로 만들고 있고요. 와, 엄청난 경기입니다. 17년 만에 울산현대가 우승할 수 있는 너무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어린지 내가 멀리도 슛! 원정팀 정국이 선제골 터뜨립니다. 있었기 때문에 온사이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청용이 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슈팅은 온사이드. 한민규의 헤더 어시스트입니다. 꿀에도고요. 자, 지금도 완벽하게 턴인시켰는데 그 발에 어쨌든 볼이 좀 와서 붙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떨궈줬고 바로 슈팅! 들어갑니다. 일치의 득점!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오늘 후방에서 찔러주는 권한규의 패스가 공격적인 지역으로 수찬에 배달이 됩니다. 헤더 패스를 잘 첫 터치가 정말 부드럽게 딱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 바로 슈팅이 나오잖아요. 고승범 힐 패스, 다시 힐 패스 주고 됐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골입니다. 고승범, 김경민, 김준범 다시 김경민.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김 코치를 데리고 와서 한번 저희가 이 주간 K리그를 찍어봤는데요. 35라운드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또 저희는 36라운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정말 더 흥하고 더 재밌어지길 바라고요. 많은 K리그 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소통을 더 하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듣고 싶으신 거나 보고 싶은 관전 포인트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멘션을 하는 시간을 다음 화에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